안녕하세요. 런바이플레이의 찬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녀석을 드론이라고 부르는지, 또 왜 드론을 드론이라 부르는지, 또는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드론이 기술이 발전해 왔는지 등 우리가 드론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들을 좀 알아보았죠.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을 쌓았다고 해서 드론은 이런 애들이야 하고 말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드론을 알려면은 좀 더 날려보는 경험이 있어야겠고, 드론을 날리려면 당연히 드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드론을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이 구매 방법에 대한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말했지만 이제 최종 목적은 DIY, 저희가 직접 부품을 하나하나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케일, 내가 원하는 성능의 드론을 만드는 게 DIY가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완제품, 이미 완성되어 있는 제품을 사는 방법을 왜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드론을 전혀 한 번도 안 날려봤어. 날려보지도 않고 DIY, 저희가 하나하나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성능 그리고 어떠한 스케일을 가진 드론을 만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니즈, 원하는 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제품 드론을 다뤄보면서 나는 이러한 성능을 가진 드론을 만들어 보고 싶다, 또는 이러한 크기, 스케일을 가진 드론을 만들어 보고 싶다, 또는 이러한 기능이 달려있는 드론을 만들고 싶다 라는 이미지를 쌓아 나가야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완성도 있는 조립품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을 일단은 구매를 해서 우리가 시운용, 그쵸? 운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서두가 좀 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다뤄볼 거냐?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드론 구매 체크리스트. 우리가 드론을 구매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점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가,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론을 어디서 구매할 거냐, 구매 방법, 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거냐,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할 거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어디에 가서 구매를 할 거고, 오프라인으로 하면 어디 가서 구매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거고요. 뭐 주의사항, 너무 리스트가 적어서, 순서가 적어서 넣은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드론을 구매할 때 살짝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또 따로 한두 가지 모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체크리스트를 아는 게, 그쵸? 얘가 구매의 가장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구매 방법은 사실 뭐 요즘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줄 아시는 분들 그냥 그거 쓰셔도 됩니다.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주의사항도 마찬가지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우리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총 5가지 항목에 플러스 나와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고 이제 하나하나 얘네들이 이 항목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왜 이 항목들이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드론을 구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드론의 구입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고, 세 번째, 드론 운용 시 꼭 필요한 어떤 기능이 있는가, 그쵸?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 드론을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네 번째, 주요 비행 장소가 어디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드론을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드론의 운용 시점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드론을 구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그 목적을 우리가 왜 파악을 해야 되는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구입하는 목적을 크게 지금 4가지로 나눠놨죠. 그래서 첫 번째, 드론을 나는 처음 날려봐. 그래서 조종, 연습용 드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레이싱에 관심 있어. 드론 레이싱에 관심 있으면 레이싱용 드론을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항공 촬영이 하고 싶어. 그럼 촬영용 드론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내가 드론을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세분화를 하겠지만 이제 그 드론에 우리가 미치 영향을 고려를 해서 특정한 성능을 가진 드론을 구매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종 연습용 우리가 내가 드론을 날려보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드론을 살 거야. 근데 이 조종 연습용 드론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드론에 필요한 기능만을 넣어서 굳이 부가적으로 이거 좋아 보이네 해서 비싼 걸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종 연습용 드론 같은 경우는 굳이 특별한 기능을 하나도 넣을 필요가 없겠다. 기능이 필요가 없다. 뭐 조종 연습용 하는데 뭐 카메라 좋은 거 달려봐요. 물론 살 때는 달려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얘로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충분히 연습이 된 다음에 촬영을 하겠다 싶으면은 카메라가 좀 더 좋은 걸 달려있는 우수한 기능의 카메라가 달려있는 드론을 더 비싼 돈 주고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연습용 드론을 산다고 하면 특별한 기능이 달린 것보다는 조금 투박하더라도 조금 떨어져 보이더라도 기능이 없는 드론을 싼 값에 구매를 하는 게 낫다. 만약에 고장 나더라도 연습이니까 처음 몇 번 하다가도 사고가 나거나 추락을 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가 크게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물론 조금 아깝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조종 연습용 드론은 가격이 저렴하고 특별한 기능이 안 달려있는 것을 구매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면 민감도, 조정을 함에 있어서 민감도는 조금 높은 게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나중에 다른 드론을 운용할 때도 조금 더 우리가 숙달되게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종 연습용 드론은 굳이 비싼 걸 살 필요 없다. 비싼 거 필요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가 이번엔 레이싱용 드론을 구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자, 일단 지금 레이싱용 드론을 구매한다는 건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연습용 드론을 하나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종에 숙달된 다음에 우리가 레이싱용 드론을 구매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고요. 이 레이싱용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 민감도가 아까 얘기했던 연습용 드론보다 좀 더 극대화돼서 민감도가 높은 드론을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좀 더 미세한 컨트롤, 그죠? 레이싱이라는 것 자체가 컨트롤을 의미하는 거니까 컨트롤을 좀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는 민감도가 높아야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속도는 빨라야겠죠. 빠른데 우리 가능하면 속도 조절도 가능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어가 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싱용 드론은 속도 조절이 가능한 게 좋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좀 더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할 거겠지만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면 좋겠죠. 그래서 FPV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레이싱용 드론으로 어느 정도 적합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촬영용 드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카메라에 집중을 해야겠죠. 카메라에. 그래서 카메라는 우리 기본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고프로 알죠? 고프로. 고프로나 이런 것들처럼 액션캠이 달려있는 게 좋겠고요. 또 우리 기본적으로 요즘 촬영이 대부분 4K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액션캠이 아니더라도 4K 촬영이 지원 가능한지 우리 카메라 위주로 성능을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된다. 촬영용 드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능 하나 더 들어가겠죠. 어떤 거? 우리 짐벌 기능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목적을 어느 정도 확립을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드론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그 외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자,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취미용이라기보다는 사업용에 가까운 건데, 운송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보여드렸던 아마존 프라임 에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택배, 운송사업용이라든지 뭐 또는 군용 아니면은 뭐 소방방재용,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산불방재라고 한 게 낫나? 산불방재용. 그래서 산 주변을 돌면서 뭐 산불 감시나 또는 어느 정도 진화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운송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우리 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은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운송하고 산불 방제 둘의 일단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 장거리를 이동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장거리 이동을 해야겠고, 또는 우리 운송 같은 경우는 택배니까 물품을 들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겠고, 산불 방제도 만약에 우리가 진화의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물 같은 걸 실어 날릴 수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우리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렇다는 건 우리 장거리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뭐가 되겠어요? 일단 비행 시간이 긴 드론을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배터리 용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할 수도 있겠고, 비행 시간이 긴 드론을 이용해야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무거운 물건을 우리가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드론의 기체의 안정성이 커야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이 안정성이 높으려면 드론이 어떻게 설계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어떤 기능이 있어야 안정성이 드론에서 높을까? 드론의 안정성이 더 높을까요?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 모터의 얘기를 들 수 있겠죠. 얘를. 자, 그래서 모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항상 쿼드콥터를 얘기를 했었지만, 자, 여기서는 무거운 물체를 들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려면 쿼드콥터보다는 뭐 헥사콥터나, 그러니까 날개가 6개구나 8개 옥타콥터, 또는 뭐 12개가 되는 도테카콥터도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 목적에 따라서 그 드론의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우리 그 다음 목적이 확립된 다음에는 어떤 점검 사항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드론의 구입 예산은 얼마 정도인가 물어봤어요. 예산을 우리가 따지는 이유는 물론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드론을 사더라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밑에 써 있죠. 예산 책정 시 고려사항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기체 구매 비용 외에 추가 배터리를 우리가 구매해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외에 또 다른 액세서리의 추가 구매 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사는 대부분의 취미용 드론들은 배터리 하나가 완전히 풀로 충전돼 있다고 할 때 대략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를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허무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준비해서 밖에 나가서 드론을 날리는데 10분, 15분 날리고 조금 있다 그냥 다시 집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좀 많이 아쉽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분의 배터리를 추가로 1개 내지 2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운용을 함에 있어서도 좀 더 편리하고, 만약에 뭐 하나의 배터리가 불량이 났다 싶으면은 바로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유사시의 상황에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액세서리 추가 비용이라고 나왔는데, 예를 든 게 블레이드, 프로펠러라 그러죠. 블레이드하고 모터, 그리고 프롭가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드론은 우리 소모품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날리다 보면 자주 어디 다른 곳에 충돌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거센 바람에 휘말려서 추락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고장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기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드론이 이제 살짝 고장이 난다.
비행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보통 이 두 가지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블레이드, 프로펠러 날개에 고장이 있거나, 또는 이제 날개가 부러지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는 모터에 고장이 나서 비행을 할 만한 출력을 우리가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근데 이렇게 고장이 나버리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드론을 다시 새로 하나 구매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블레이드 그냥 쉽게 그리면 이런 팔자 모양 날개인데, 이 날개 그냥 갈아 끼우는 게 낫지, 이것 때문에 드론 하나 산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모터도 마찬가지죠. 4개, 쿼드콥터는 4개의 모터가 달려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고장 났다고 드론을 통째로 바꿔버린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블레이드하고 모터는 항상 추가분을 가지고 있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한 2개 내지 3개 정도로 블레이드와 모터, 이 둘은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매되진 않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추가로 구매해 놓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해서 그 부분을 못 쓰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정도는 뭐 우리 드라이버 하나만 있어도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이드나 모터를 우리가 교체하는 쪽으로, 납땜 정도도 필요할 수 있겠죠. 아무튼 납땜질 조금 해주면은 다시 우리가 새 것처럼 날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추가로 구매해 놓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프롭 가드 같은 경우는 얘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진을 안 넣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프로펠러에다가 플러스 가드, 그러니까 뭐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안전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제 블레이드, 프로펠러가 고장나는 것을 약간 방지해두는 역할도 하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드론을 구매하실 때 프롭 가드는 함께 구매해 주시는 게 이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대부분 판매될 때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롭 가드 같은 건. 그래서 얘네들의 추가 구매 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기체 구매 비용은 전체 예산 100%를 이 자꾸 구체라 그러네. 기체 구매 비용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얘는 전체 예산의 한 70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추가 배터리와 우리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는데 투자를 해야 나중에 다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한 7에서 8만원 정도만 기체 구매 비용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구매함에 있어서 좀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의 구입 예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우리 세 번째, 우리 드론 운용 시 꼭 필요한 기능이 있는가, 얘를 우리가 왜 따져봐야 되는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거는 우리 제일 첫 번째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드론을 운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조종용, 촬영용, 레이싱용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레이싱용이나 촬영용 드론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세 번째에서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론에 들어가는 뭐 대표적인 기능들로 지금 한 4개를 뽑아놨는데, 지금 여기 3개만 보이지만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짐벌, GPS,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까 레이싱 드론에서 꼭 필요한다고 얘기했던 FPS까지, FPV까지, FPS란다. FPV까지 총 4가지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기능 하나하나를 뭐 깊게 들여다본다 라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왜 필요한지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해 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나온 게 카메라죠. 이 카메라는 일단 우리가 드론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야 하는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연습용 드론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리 카메라가 달려 있어야 어느 분야에 쓰이더라도 쓸 수가 있겠더라. 촬영은 물론이고 촬영용 드론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레이싱에서도 카메라는 기본이 되겠더라. 왜냐하면 레이싱이란 건 사람은 가만히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컨트롤러 들고 있는 거고, 드론이 움직이면서 어떤 특정한 코스를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제자리에 앉아서 드론을 날리는데 만약에 사람의 시야에 잘 닿지 않는 이제 구간의 코스에 도달했어. 그럼 뭐 감으로 날려야 되나? 지도 보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달려 있어야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된 영상을 보고 우리가 드론의 위치를 파악해서 날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카메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드론에나 웬만한 드론은 다 들어가야 할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카메라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짐벌이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이 짐벌이라는 녀석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 녀석이냐? 뭐 요즘은 우리 흔히 말하는 셀카봉, 그죠? 스마트폰용으로도 짐벌이 나와 있어서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카메라를 촬영할 때, 촬영 시 흔들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흔들림 방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짐벌의 고정축이 존재함으로써, 자, 카메라가 어느 부분을 찍는다고 할 때 이 한 곳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흔들림 없이 볼 수 있게 장착하는 녀석이 짐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영상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제가 따로 영상을 안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같은 데다 그냥 짐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어떠한 기능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 촬영 시 그 카메라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녀석이 짐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촬영용 드론에는 기본이 되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레이싱용 드론에는 오히려 이게 무게를 추가적으로 늘려서 속도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다고 해야겠죠. 오히려 안 넣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속도를 최대한으로 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짐벌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GPS는 뭐 핸드폰에도 있고 뭐 차량용 내비게이션 뭐 없는 데가 없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 드론의 구체적인 위치 파악에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사진 보시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드론의 이제 GPS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론이 어떠한 경로로 움직이는가도 우리가 봐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특정 드론 같은 경우는 홈리턴, 말 그대로 귀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GPS를 통해서 우리가 위치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GPS 기능이 달려 있으면은 드론의 위치 파악 등 우리 부가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더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좀 더 이제 축약적으로 얘기하면은 굳이 우리가 컨트롤러 안 들고 있어도 이런 GPS 기능이 있으면은 여기에 와서 뭐 찍고 와 이렇게 명령까지도 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GPS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FPV 드디어 나왔죠. 우리 사진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은 이 카메라가 보는 화면을 즉석해서 우리 받아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게 FPV가 되겠습니다. 약자로는 E를 썼네. First Person View거든요. First Person View 해서 한국말로 하면 1인칭 시점, 그죠? 이 얘기가 되겠네. 드론 자체의 눈으로서 우리가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드론이 1인칭이 되는 거지. 뭐 농담삼아 얘기하면은 이제 드론이 내가 되고 내가 드론이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드론이 보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FPV가 되겠다. 그래서 레이싱 드론에선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요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지금 주요한 4가지 드론에 필요한 기능들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구매할 드론을 정해 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목적에 따라서 드론을 분류해서 내가 필요하는 목적에 따른 드론을 일단 골라놓고 그 다음에 가격별로 우리가 줄을 쫙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별로 줄을 세워서 내가 생각하는 예산을 초과하는 드론들은 챙겨놓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드론들 중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각각의 기능들을 우리가 분류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달린 드론을 이제 골라주면 어느 정도 드론이 뽑아지겠다. 그 안에서 골라주면은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드론을 구매할 수가 있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아직 리스트가 3가지가 남았는데, 체크리스트 3가지 남았는데, 얘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